1월 13일 화요일 NBA 농구 6경기랑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랑 유타. 클리블랜드는 직전 미네소타 상대로 146대 134로 이기고 왔고, 미첼이 28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미첼 제외하고도 4명의 선수가 20득점을 넘기며 노나먹기에 성공했습니다. 미네가 사실 거의 수비를 안 하는 수준이어서 득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주전 야투율까지 미첼 제외하고 60%를 다 넘기며 아무 위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타는 직전 샬럿 상대로 95대 150으로 지고 왔고, 에이스 마카넨과 베일리, 너키치까지 빠지면서 주전 공백이 너무 컸고, 1쿼터부터 연속된 턴오버와 망가진 야투로 31점 차이가 나며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유타가 홈 경기답지 않게 의외로 좀 일찌감치 가비지 게임이 났고, 오늘은 마카넨과 너키치는 복귀고, 프로버블이니까 노키치는 복귀겠죠. 노키치는 베일리는 아직 CTD입니다. 어, 양 팀 다 워낙 수비 없는 농구를 하기에 다득점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249.5 기준점인데 이거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유타 득점력이 110점대 초반으로 홈과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마카딘이 돌아오고 아무리 좀 달린다 해도 한 쿼터 정도 50점대로 가면 이 기준점이 높다고 보고 극복하기 힘들다 봅니다. 그래서 저득점을 보고, 핸디는 이거 유타의 3점이 저번 경기 최저점, 그리고 클리블의 야투율이 저번 경기 최고점이었다고 생각하면 12.5인데 이거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타 풀 보고 있습니다. 유타가 항상 주전들 좀 빼면서, 특히 마카넨 빼면서 대패하는 경기 다음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인디애나랑 보스턴. 인디애나는 직전 마이미 상대로 123대 99로 이기고 왔고, nem바드가 2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nem바드 제외하고도 6명이나 10득점 이상씩 해주며 역배였는데도 오히려 가비지 게임이 났습니다. 탱킹을 하기엔 상대가 턴오버로 좀 자멸하며 무너진 경기였고, 야투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다음 이제 보스턴은 직전 사낭 상대로 95대 100으로 지고 왔고, 웬비가 이제 버티는 골밑을 좀 스몰 라인업으로 공략해보려 했지만 아무래도 3점으로는 클러치에서 좀 한계가 있었고, 강팀 상대로는 역시 테이텀의 좀 득점 볼륨 공백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 연기가 브라운이 더블풀이라 사실 보스턴의 배당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더블풀이면 이제 웬만하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상 올 시즌 보스턴은 브라운 원맨 팀에 가까워서 빠진다면 공백이 좀 크긴 하지만, 인디가 만약 이기고 있다가도 4쿼터에 좀 탱킹 행동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연승은 안 한다고 보기에 오히려 보스턴이 하우저도 GTD로 복귀할 수도 있고, 보스턴 쪽을 보는 게 맞다 봅니다. 보스턴 승가 막까지 보고, 브라운의 득점 공백 때문에 그래도 저득점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브라운이 사실 더블풀인데도 저번에 나온 적이 있어서 웬만하면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 경기 토론토랑 필라델피아. 이 경기는 바로 리매치입니다. 오늘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1월 12일 월요일 7시니까 오늘인데 바로 리매치인데, 이게 오늘은 116대 115로 토론토가 이기고 왔습니다. 잉그램이 빠졌지만 반스가 31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4쿼터에는 셰드가 클러치 득점으로 연장을 끌고 갔고, 연장에서는 0.8초 남기고 우브레가 이제 파울을 해준 덕분에 반스가 성공시키고 잡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아웃도 많고
GTD도 많은데 아웃 그러니까 라인업 변수가 많아서 끝까지 봐야 되는 경기고 라인업을 빌라가 이제 오늘 폴 조지하고 엔비드가 다 빠졌었는데 내일 뭐 나온다면 당연히 뭐 노나먹기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안 나온다면 토론토 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상 필라가 다 잡은 경기를 막판에 어이없는 좀 턴오버로 내준 경기였습니다. 이거 필라 승가 토론풀가 언오버 기준점이 1차전보다도 더 내려갔는데 양팀 주전들이 나온다 보고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다득점, 안 나오면 저득점 이렇게 가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라인업을 끝까지 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댈러스랑 브루클린. 댈러스는 직전 시카고 상대로 125대 107로 지고 왔고 AD가 이제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리바운드도 오히려 상대보다 밀렸고 페인트존 수비 역시 개포드로는 한계를 좀 보여줬습니다. 3점도 없는 팀이라 사실상 뭐 쿠퍼 플래그 야투율에 기댈 수밖에 없고 공수에서 뭐 AD의 공백이 너무 크죠. 크죠? 너무 큽니다. 다음 이제 브루클린은 직전 멤피스 상대로 103대 98로 지고 왔고 팀 내 1옵션이 마포주가 이제 빠지니 득점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고 그나마 수비로 전반에 벌어진 점수를 후반 막판 원 포지션까지 끌고 갔었지만 결국 뭐 코어들을 못 막으며 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뭐 마포주가 프로버블이라 이제 복귀 예정이죠. 사실상 뭐 쿠퍼 플래그의 야투냐 마포주의 야투냐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댈러스가 홈에서는 확실히 뭐 외곽 수비가 되는 편이고 AD가 없긴 하지만 개포드로 뭐 박스아웃이나 리바운드에서 클락스턴을 앞설 수 있다 봅니다. 센터 뭐 높이나 볼륨 차이에서도 백투백 경기에 브룩의 수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댈러스 승가 댈러스 마인가 저득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세크랑 LA 레이커스. 세크는 직전 휴스턴 상대로 111대 98로 이기고 왔고 상대가 이제 센군이 복귀에 뭐 힘든 경기를 좀 예상했지만 오히려 역배가 났습니다. 휴스턴이 뭐 세크라멘토에서 호텔을 못 구해서 휴식도 좀 제대로 못 취하고 차로 이제 이동한 여파가 있었던 경기였던 그러니까 뒤늦게 뉴스가 났는데 그런 여파가 있었고 세크의 주전들 뭐 대부분 50%가 넘기는 야투율을 보이며 오히려 잡았습니다. 근데 잡긴 했지만 경기력이 뭐 세크가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랄은 직전 미러키 상대로 105대 101로 지고 왔고 르브론과 돈치치가 합쳐서 50득점을 해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너무 없었고 클러치에서 수비 차이로 지고 왔습니다. 리브스가 없어서 사실상 돈치치가 모든 공격을 조립해야 되는 게 좀 크고 르브론은 아무래도 올 시즌 좀 하향세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나마 하치무라가 오늘 드디어 복귀 예정입니다. 랄 마인 기준점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뭐 생각은 했는데 백투백 경기에 지금 세크가 백투백 경기에 뭐 나이가 많은 드로잔과 웨스트브룩의 두 경기 연속 좋은 경기력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휴스턴이 못 이긴 건 사고라 그냥 생각하고 아무리 랄이라도 하치무라가 복귀했고 세크 상대로 마인은 가능하다 봅니다. 랄 마인 보고 랄슨가 랄 마인 보고 그 슈레더에게 뭐 폭행 당할 뻔한 이제 돈치치가 오늘 좀 득점을 폭발하지 않을까 보기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LA 클리퍼스랑 샬럿. 클리퍼스는 직전 디트 상대로 98대 92로 이기고 왔고 백투백 경기였지만 레너드가 좋은 야투율을 보이며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콜린스의 3점까지 잘 들어가며 주전들 다 빠진 디트 상대로 참 어렵게 역배가 났습니다. 이기고 왔죠. 하든이 뭐 20% 야투율로 거의 없는 게 나왔던 폼을 보여줬는데도 결국에 팀 수비로 잡은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샬럿은 직전 유타 상대로 150대 95로 이기고 왔고 1쿼터부터 상대의 연속된 턴오버로 31점 차로 벌리며 가비질을 뭐 내버렸고 그 후에 3점 야투율까지 3점 야투율을 끝까지 유지하며 150점이나 내며 잡았습니다. 공격도 좋긴 하지만 확실히 최근 수비가 살아나며 상대를 100점대 이하로 묶는 경기가 참 많아졌습니다. 이 경기 레너드가 이제 GTD라 변수가 좀 많긴 하지만 안 나온다 해도 워낙 좀 다운 템포로 경기 운영하면서 샬럿 상대로는 뭐 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좀 클퍼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도저히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하든 야투가 저번 경기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돌아온다 보고 샬럿이나 클퍼 둘 다 워낙 최근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일단 저득점을 먼저 예상하고 승은 이제 클퍼의 일반승만 보고 그 1점 차, 2점 차 왜냐하면 샬롯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1점 차, 2점 차 클러치 상황까지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프레는 샬플 보겠습니다. 막판에 약간 뭐 레너드냐 하든이냐 라멜로냐 약간 마지막 샷에 따라 결과가 좀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거 농구는 끝났고 축구를 이제 뭐 빠르게 보면 제노아랑 클리아리는 제노아는 이제 직전 밀란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전반 이제 역습 상황에서 선제골을 후반 추가 시간까지 좀 선제골을 넣고 후반 추가 시간까지 잘 지켰지만 막판 세트피스 상황에서 레앙에게 헤딩 실점하고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제노아가 리그 17위인데 뭐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리그 12경기 연속 실점이 있을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안 좋고 직전 경기도 키퍼 아니었으면 사실 2골, 3골 실점했어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습니다. 다음 이제 칼리아리는 직전 크레모네스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4경기 연속 무득점을 하고 있는 상대로 뭐 전반부터 죄송합니다. 전반부터 뭐 역습 상황에서 2골을 실점했지만 후반 2골을 따라잡으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15위로 경기마다 기복이 많이 심한 편이고 특히 원정 수비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 시즌 칼리아리 홈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경기 역시 양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 생각하면 한 골씩은 주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기가 회의 기준점이 2점인데 배트맨 2.5죠. 이거는 1대1 보고 양팀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 골씩 준다가 서로 넣는다 보고 무와 저득점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벤이랑 크레모네세는 이 경기는 사실 유벤이 뭐 몇 대 몇으로 이길까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크레모네세의 원정 득점력이 안 좋긴 하지만 직전 칼리아리 상대로도 역습 상황에서만 2골이 나왔고 특히나 뭐 에이스 바디가 뭐 오랜만에 좀 골을 기록했는데 오늘도 뭐 극단적인 수비하며 역습 상황에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 2.5 기준점이라면 다득점이 맞다 보고 유벤이 뭐 헨슨까지는 힘들다 봅니다. 홈 3득점 이상한 경기가 10월달 이제 우디네스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3골 이상이 힘들다 보기에 이건 2대1 스코어를 봐서 유벤 일반승 보고 1무와 다득점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비야랑 셀타비고인데 세비야는 직전 레반테 상대로 3대 0으로 지고 왔고 전반 초반 이제 넣은 골이 뭐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었고 그 뒤 찬스에서도 키퍼의 선방으로 득점에 실패하면서 흐름이 좀 완전히 넘어왔고 내리 3골을 먹히면서 졌습니다. 지금 3연패 중이고 리그 14위인데 세비야가
강팀에게는 뭐 어느 정도 좀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약팀 상대로는 오히려 뭐 치거나 비기는 경기가 훨씬 더 많은 좀 신기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오늘 세비야가 주전 수비수도 징계로 결장, 주전 공격수도 국대 차출로 결장 예정입니다. 그다음 셀타는 이제 직전 발렌시아 상대로 4대1로 이기고 왔고 전반 초반 수비진의 반칙으로 좀 PK를 내주면서 실점 위기가 있었지만 PK 미스로 오히려 흐름이 넘어왔고 그 뒤 역습 상황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이제 이글레시아스의 골들이 나오며 좀 쉽게 잡았습니다. 이 경기가 해외 기준도 국내 기준도 배당이 거의 뭐 동배당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 세비야가 홈이라도 어 세비야를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셀타 승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트맨이 셀타빅을 역배를 줬으면 프렌을 좀 갔을 텐데 참 아쉽네요. 해가지고 아무튼 1대 0이냐 2대 0이냐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셀타 승에 저득점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비야가 공식전 3경기 연속 득점도 없고 주전 공격수는 국대 차출에 수비수까지 뭐 징계 결장에 힘들다 봅니다. 다음 이제 PSG랑 파리인데 이것도 사실 파리 라인업이 제일 중요한 경기죠. 그래서 예상이 안 가지만 그러니까 아니 파리란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PSG가 슈퍼컵 대회도 3일 전에 치렀기 때문에 오늘 좀 로테이션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파리 FC는 아프리카 뭐 네이션스컵 국대 차출로 빠졌던 선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스쿼드 자체도 좀 좋아졌기 때문에 승패는 아니더라도 핸디캡 2점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SG가 뭐 한 골을 만약에 선제 득점을 한다 해도 워낙 안정적으로 좀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기에 뒤에서 공을 돌릴 게 좀 뻔합니다. 그래서 파리 PSG 일반 승은 보고 1무죠. 1무를 그냥 PSG 승패는 패스하고 그냥 2프렘만 보고 있습니다. 파리 2프렘. 그러니까 파리 FC 2프렘입니다. 그러고 저득점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